그 다음에 지도 감독입니다. 프린트 보셔도 되고, 그 기본서 보셔도 됩니다. 지도 감독에서 제일 먼저 감독상 필요한 명령 등,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 이 파트가 가장 어려운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책임이라고 했을 때는 몇 가지를 포함한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이 된다고 했죠. 민사 책임은 전번 주에 공부하셨죠.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장 설정 의무, 이게 이제 민사 책임을 공부하신 겁니다. 형사 책임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행정처분은 행정상의 책임입니다. 행정상의 책임으로서 이제 그 행정처분을 얘기하는데, 개공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5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그 다음에 개업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렇게 있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업중개사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은 총 5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지정 취소. 지금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운전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책임은 몇 가지 책임진다고 했죠? 3가지. 민사책임, 피의자한테 손해배상해야 되죠. 이게 이제 민사책임이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냐? 아니죠.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구속되는 경우가 있고,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죠. 이건 뭐예요? 형사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다 끝나냐? 아니죠.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냈으면 운전면허증이 운전하지 못하죠. 면허 정지 처분이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행정상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면허 정지 처분이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업중개사는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거래정보사업자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처분권자는 준 사람만 뺏을 수 있다라고 접근하시면 되겠죠. 쥐지도 않고 뺏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준 사람만 뺏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 만들어 준 사람 누굽니까? 시도의사. 시도의사는 2명의 시도의사가 있을 수 있는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의사 2사람이 있을 수 있죠. 공인중개사 만들어 준 사람은 교부한 시도의사입니까?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의사입니까? 네, 교부한 시도의사. 그래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중개사 만들어 준 사람은 누굽니까? 등록관청. 등록관청에서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하게 되고, 거래정보사업자 만들어 준 사람은 누구? 국토부 장관.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처분의 성질을 보면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는 일정한 경우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귀속 취소라고 쓰겠습니다. 기속. 그러니까 여기서 기속이라고 쓰는 거는 꼭 취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 정지는 일정한 경우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재량 처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량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격 정지 처분은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는 일정한 경우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업공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는 일정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서 기속 취소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재량 취소를 둘 다 규정하고 있고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재량 처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는 일정한 경우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재량 취소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빨간 거를 가지고 밑줄을 칠하면은 어디 밑줄? 공인중개사에 대한 기속 취소와 거래정보 사업자 재량 취소입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는 일정한 경우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지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를 꼭 구별을 해야 되니 여기서만은 꼭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어려운 파트가 된다고 했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게 원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가 더 무거운 행정처분이 되는 거죠.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조금 가벼운 행정처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조금 가볍게 규정된 것이 아니니 라는 인상을 받으시겠죠.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여기서 보면은 업무정지처분도 규정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는 뭐가 이뻐서 행정처분을 이렇게 가볍게 규정을 했을까? 이뻐서는 아니겠죠. 딸린 식구가 많으니까. 이 부동산 거래 종망 공부하셨는데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부동산 거래 종망으로 이 부동산 거래 종망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얘기하고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첫 번째 요건이 전국에서 500명 이상의 개업공개사가 이용 및 가입 신청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 종망에는 500명 이상의 개업공개사가 이용 및 가입 신청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업무정지 처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and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반대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이와 같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 절차와 사후 절차를 규정하게 되는데 사전 절차로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는 청문서에 해당이 되고 자격 정지는 청문서에는 해당되지 않고 의견 제출 기회는 조회된다. 개업공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도 청문서에 해당이 되고 업무정지는 청문서에는 해당되지 않고 의견 제출 기회는 조회된다.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도 청문서에 해당이 됩니다. 전부 다 뭐만 청문서이다? 취소 처분만 청문서에 해당이 되고 정지처분 자격정지라든가 업무정지 처분은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은 청문서에는 해당되지 않고 의견 제출 기회는 조회된다. 이렇게 되겠죠. 사후 절차는 보고 절차를 규정하게 되는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취소 처분했을 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번주에 이 체계를 한번 행정 체계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루에 국토부 장관이 있게 되고 요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도의사. 시도의사. 다른 말로 뭐라고 썼습니까? 특, 광, 도지사. 이렇게도 얘기하죠. 요 밑에 있는 사람은 시, 군, 구청장. 야, 여기도 시가 있고 여기도 시가 있는데 이거는 도보다 큰 시기 때문에 특별시, 광역시만 얘기하는 거죠. 야, 여기 시는 군하고 군보다 큰 시예요. 군보다 큰 시. 그러니까 일반 보통시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등록관청은 어디입니까? 등록관청 시장군수 구청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신 후에 실무교육 수료하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하는데 등록 신청은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등록을 해주고 등록증을 교부해 주죠. 그러니까 등록을 해준 거는 시장군수 구청장, 요거를 등록관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누가 줍니까? 시도의사. 시도의사.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신청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토부 장관에게 있죠.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처분하는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처분권자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시도의사가 줬으니까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그 자격증을 뺏는 거는 준 사람이 뺏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등록관청. 여기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되죠. 그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이 등록 취소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등록 취소 처분하게 되고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하게 되는 겁니다. 거래정보 사업자 만들어준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거래정보 사업자가 지정 취소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지정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사람하고 요걸 비교해 보면은 결국은 준 사람이 뺏을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준 사람만 뺏는다. 처분의 성질은 자격 취소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규정이 돼 있고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격 정지는 자격 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이 돼 있지. 자격 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런 거는 규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업공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사유도 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고 두 개가 다 있고 업무정지 처분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업무정지 처분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규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는 일정한 경우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지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런 거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후 절차로서는 보고 절차를 규정하게 되는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취소 처분했을 때는 시도의사 바로 위에 있는 사람 누구? 국토부 장관이 되겠죠. 국토부 장관에게 5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보고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를 해야 되고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취소할 수 있고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고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이 사유들을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유를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되니까 이 파트가 가장 어려운 파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외우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먼저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두 가지로 규정된 겁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두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격 취소. 자격 취소는 일정한 경우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기속 취소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처분권자는 준 사람만 뺏을 수 있다. 누구라고요? 교부한 시도이사.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자격증을 교부를 해줬으면 그 자격증을 뺏는 거는 오직 서울특별시장이 되겠죠. 제주이사가 자격증을 교부를 해줬으면 이 자격증 뺏는 거 오직 제주이사가 되겠죠. 서울특별시장이 자격증을 교부를 해줬는데 제주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은 엄청 기분 나쁘겠죠. 내가 준 자격증인데 누가 뺏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오직 교부한 시도이사만 자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제주도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제주도 내에서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아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전국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중개업을 하다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습니다. 자격 취소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으면 자격 취소 처분권자는 누굽니까? 준 사람만 뺏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주이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제주이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제주이사는 이 사람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자격 취소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다. 이거를 잘 모르죠. 제주도에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서울특별시장, 강남구청장. 강남구청장이 알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강남구청장도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은 자격 취소 사유를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보는데 자격 취소 사유는 전부 다 시도이사만 관계되는 사유지 등록관청과는 관계없는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취소에서는 등록관청이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자격 취소 처분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을 합니다. 모든 절차를 이행하는데 자격 취소 처분하려면 사전 절차로서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고 했죠. 이 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사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이거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를 해주면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에서는 이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자격 취소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접수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일반론으로 쓰게 됩니다. 일반론으로 쓰면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사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틀릴 경우에는 누가 먼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처분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한다는 얘기죠. 모든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청문을 실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를 합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를 하면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는 이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자격 취소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격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만들 때, 여기 이제 시험 공부니까 문제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서 문제를 만들게 되냐면은 두 개를 이렇게 X자로 바꿔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면 되겠죠. 시험에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는 그 지문이고 또 이게 정답이 되게끔 출제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도와주는 거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사지만은 처분을 하는 거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된다는 얘기죠.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4가지가 됩니다. 4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두 번째는 양도대여가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하거나 이중소속을 했을 때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직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요. 오직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오직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요거 4가지니까 4가지에다가 엉뚱한 거 하나 첨가시키면 문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첨가되는 걸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4가지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시키는 대로 할게. 한 글자씩 부자 뭐라고 하면 됩니까? 부자 정법 이렇게 해서 외우십시오. 이렇게 하면 쉬워 보이죠. 이 쉬워 보이는데 나중에 이거 갖고 문제를 풀려면은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그 암기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외우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줄줄이 외우지 않더라도 객관식이니까 잘만 생각해 보면은 그냥 정답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접근합니다. 상식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했다. 그 자격증 그대로 놔둘 수 없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으면 그 자격증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거야. 당연히 뺏어야 되겠죠. 자격증을 줬더니만 기껏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했다? 뺏어야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하거나 이중 소속을 한다. 한 단계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격 취소해야 되겠지. 지금 운전면허증 갖고 계신데 운전하시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갖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면허 정지 기간 중에는 운전하시면 안 되죠. 정지 기간 중에 씩씩하게 운전하다가 다시 단속에 걸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면허 취소 되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얘기죠.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하거나 이중 소속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한 단계 높아져서 자격 취소 될 수밖에 없죠. 공인중개사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입니다. 찍을 수 있게끔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세 개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찍을 수 있겠죠. 안 되면 외우셔야 됩니다. 안 되면 외우셔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외우려고 하면은 법령 및 실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다 외우면 되긴 돼요. 책 한 권 다 외우면 되긴 되죠. 근데 여기는 학원에 나오신 거는 결국은 효율적으로 공부는 조금 하고 점수는 잘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학원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줄줄이 외우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만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오직 무슨 법? 이 법에 위반하여 오직 무슨요?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자격 취소서에 해당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니까 공인중개사법 말고 다른 법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든 자격 취소서에는 아니라는 얘기죠. 극단적으로 가면은 형법상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자 자격 취소서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니까. 공인중개사법이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이니까 징역형 밑에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역시 자격 취소서에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오직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오직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자격 취소서에 해당이 된다. 요거만 잘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으면 자격증을 반납을 해야 되겠죠.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며칠? 7일 이내에 누구에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식에 자격증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한 시도의사가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자격증을 주는 거죠. 자격증을 준 사람이 자격 취소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자격 취소 처분하는 거죠. 자격 취소 처분을 했으면은 자격증을 준 사람한테 다시 자격증을 반납을 해야 되겠죠. 반납하지 않았을 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되는데 뭐만? 여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만, 절차를 도와주는 것만, 청문을 실시하는 것만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나름대로의 특징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되는데 청문을 실시하는 것만, 절차를 도와주는 것만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사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곧바로 그 다음 날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면허시험 못 보죠? 몇 년 지나야 됩니까? 왜 여기 취소 당해보신 분 있잖아요. 없어요? 아무튼 곧바로 면허는 못 땁니다. 그러니까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 날 곧바로 시험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격 취득이 제한이 되는데
몇 년 동안? 3년 동안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격이 제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격 취소 처분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정지 처분입니다. 자격정지 처분이 되는데 자격정지는 일정한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해갖고 재량처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량처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격정지 처분은 오직 누구한테만? 이거는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시면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신다고 했죠. 네. 자격을 취득하자마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사장님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구사하세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개업하자니 부담스럽고 일단 취직해서 일을 좀 배워보자. 취직하면 소속공인사.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마냥 한번 놀아보자. 마냥 놀고 있으면 공인중개사. 세 사람 다 자격증이 있으니까 세 사람 다 자격 취소 대상자에는 해당이 되는 거죠. 세 사람 다 자격증이 있으니까 세 사람 다 자격 취소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한테만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처분할 수 있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니까 전부 다 자격 취소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을 때는 자격 취소에 이르는 거죠. 소속 공인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개 업무를 했으면 자격 취소에 이르는 겁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자격 취소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 사람 다 자격 취소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데 자격 정지 처분은 오직 누구한테만? 소속 공인사한테만 자격 정지 처분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한테 자격 정지 처분 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니까 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 거지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자격 정지 처분은 오직 소속 공인사한테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 똑같은 기준으로 처분권자부터 살펴보면 처분권자는 준 사람만 뺏을 수 있다. 누구라고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이 케이스를 그대로 갖다 적용을 시킵니다. 제주도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소속공인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소속공인사로 취직을 했으면 이 소속공인사는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속공인사로 취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소속공인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으면 이 소속공인사는 자격정지처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자격정지처분권자는 누굽니까? 처분권자. 준 사람이라고 했죠. 준 사람이 누구예요? 제주이사가 자격정지처분하는 거죠. 자격정지처분하는 건데 제주이사는 이 사람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소속공인사로 취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거를 잘 모르죠. 이거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서울특별시장,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강남구청장.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서울특별시장도 잘 몰라요. 왜 몰랐냐면은 인장 등록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에다 하는 거지. 등록관청은 강남구청장이지. 강남구청장한테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거를 서울특별시장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격정지에서는 누가 등장한다? 등록관청이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등록관청에서는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나 소속공인사가 있을 때 이를 시도의사에게 통보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 제주지사와 서울특별시장 중에서 누구에게 통보를 해줘야 될까요? 그거 한번 찍어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소속공인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강남구청장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장을 이거를 시도의식에 통보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케이스에서 제주지사, 서울특별시장 누구에게 통보해야 될까요? 네, 서울특별시장.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식에 통보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지사가 아니란 얘기죠. 남자분들은 전부 다 군대를 갔다 오셨을 텐데 내가 일중대 소속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다고 해갖고 이거를 일중대장이 아니라 삼중대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 죽죠? 그러니까 강남구청장의 직속 상관은 서울특별시장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은 자격정지 처분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을 합니다. 여기서 자격정지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로서 의견 제출 기회는 줘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의견을 제출받는 거는 의견 제출 기회를 줘서 의견을 제출받는 것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에게 다시 통보합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에서는 이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자격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일반론으로 다시 쓰면은 자격정지 처분에서는 누가 등장한다? 등록관청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이 사유는 이거는 등록관청과는 관계없는 사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취소에서는 등록관청이 관여하지 않는데 자격정지 처분 사유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전부 다 등록관청과 관계되는 사유들입니다. 등록관청과 관계되는 사유들이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등장하게 됩니다. 등록관청에서는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나 소속공인사가 있을 때 이를 시도의사에게 통보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사가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틀릴 경우에는 누구에게 통보한다?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사에게 통보하는 거죠.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는 자격정지 처분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의견 제출 기회를 줘서 의견을 제출받는 것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사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를 합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를 하면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에서는 이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자격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자격 취소 처분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생기는 게 어디예요? 등록관청, 이 부분이 차이가 생기죠. 이 부분이 차이가 생기는데 이 부분 빼면 두 개가 똑같잖아요.
물론 이제 저기는 취소 처분, 여기는 정지 처분 이렇게 되지만은 기본 룰은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 등록 관청은 자격 정지에서만 등록 관청이 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격을 취소해 드는 이 사유는 전부 다 등록 관청과는 관계없고 시도이사와 관계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시도이사끼리만 처리가 되는데 자격 정지 처분 사유는 전부 다 등록 관청과 관계되는 사유니까 등록 관청이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프린트에 똑같이 그려져 있죠? 자격정지 처분 사유는 자격정지는 오직 소속공인사한테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소속공인사한테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소속공인에서는 이중 거래 금지 하고 인장 거래 확인 하라라고 암기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소속공인에서는 이중거래 금지하고 인장거래 확인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중은 이중 소속을 얘기합니다. 거래는 거래계약서의 거래입니다.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금지는 여기에 개업공인사 등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인사 등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여기까지가 이중거래 금지하고 쉬죠. 요거 세 가지에 해당되면은 기준 월이 6월이 됩니다. 즉 자격정지 처분은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서 자격정지 처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서 자격정지 처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며칠 범위 내에서 합니까? 40일이에요? 잘 몰라요. 아무튼 그거는 며칠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한다. 이 규정이 있겠죠. 안 받아보셔서 잘 모르지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1개월. 1개월이 아니라 1년.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면허 정지 1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면허 정지는 1년까지 안 갑니다. 그게 3개월인가 기준이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격 정지 처분도 자격을 정지하는 것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정지 처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중 소속을 했습니다. 이중 소속을 했는데 어떤 시도에서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격 정지 1개월에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도에서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자격정지 6개월에 처분한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중소속인데 누구는 시도이사 잘 만나서 자격정지 1개월로 때우는데 누구는 시도이사 잘못 만나서 자격정지 6개월에 처분을 받는다.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자격정지 6개월에 처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격정지 6개월에 처분하는데 이 기준월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해서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그런데 가중하더라도 최장기간이 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가중하더라도 최장기간이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면 가중하는 경우에는 몇 월? 6월. 경감하는 경우에는 3월. 요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장거래 확인하라.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인장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확인은 확인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설명에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이게 이제 기준월이 3월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월까지 고려해서 소속공에서는 이중거래 금지하고 인장거래 확인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거래는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고 여기서 거래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자격정지 기준월이 6월이 된다는 얘기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을 때 자격정지 기준월은 3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개중에 보면은 유독 외우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외우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대신에 이해력은 좋으시죠.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암기력도 없고 이해력도 없다. 그러신 분은 없어요. 하느님이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암기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해력이 약하고 이해력이 좋으신 분들은 암기력이 약합니다. 암기력이 좋으면 암기력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이해력이 좋으면 이해력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적절히 잘 조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적절히 잘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럼 이제 외우기 싫으면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도 되느냐 하면은 소속공인회사가 공인회사 법령에 위반했을 때는 전부 다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소속공인회사가 공인회사 법령을 위반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 다예요. 이거 외에는 소속공인회사가 공인회사 법령 위반할 여지가 없습니다. 소속공인회사한테 유독 자격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소속공인회사는 이제는 중개보조원과는 달리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개보조원이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소속공에서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인회사 법령을 위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재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자격정지가 되는 겁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얘기는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해서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확인설명 의무 이행해서 확인설명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장을 찍을 일이 있으니까 인장을 등록하고 등록인장 사용해야 되겠죠. 소속공에서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중소속하면 안 되고 금지행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자격정지 처분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인회사 법령을 충분히 공부를 안 해갖고 이거를 외워야지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중에 다른 부분을 이렇게 충분히 공부하고 나면은 소속공인회사가 위반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소속공인회사는 자기 자격증을 사무소에 게시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예요. 안 해도 된다.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원본을 사무소에 게시하도록 시킨 거는 그 사무소의 주인, 개공사, 개업공인회사한테 시킨 거지 소속공인회사한테 시킨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원본 사무소에 게시해야 된다. 소속공인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회사 사장님이 하는 거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았을 때는 소속공인회사가 제재를 받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회사 사장님이 제재를 받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보면은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거래계약서를 거래당사 쌍방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와 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공에서는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죠. 작성해갖고 자기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으니까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래당사 쌍방에게 교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소속공인사 종업원 주제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런 거 갖고 항의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 본심이 아니니까. 요즘에 학원들이 많이 생겨갖고 강사들이 좀 주눅이 들죠. 소속공인에서는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해서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그런데 서명 및 날인을 해서 거래당사 쌍방에게 교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개업공회사 사장님한테 주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주면은 사장님이 거래계약서 내용 전부 다 확인하고 자기가 서명 및 날인을 하고 거래당사 쌍방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보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부하고 보관하는 거는 사장님, 개업공회사가 하는 거지 소속공회사가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은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거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만 들어가 있지. 교부하지 않은 경우와 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속공인사가 위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속공인사가 공인회사 법령 위반할 수 있는 게 이게 다예요. 전부 다 자격정지처분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거기 기준월도 있는데 이 기준을 접근하시는 방식은 나중에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강도가 큰 거는 6월이고 위반의 강도가 약한 건 3월이겠죠. 언뜻 생각해도 그럴 것 같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거 구별할 때 이제 자동적으로 이게 구별이 됩니다. 물론 이 소속공에서는 이중거래 금지하고 인정거래 확인하고 이것만 외우라고 하더라도 이 외우는 게 그리 힘든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외우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은 다음 중 자격정지처분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2번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3번 이중소속을 한 경우, 4번 개업공인사 등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5번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몇 번? 5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이중거래 금지하고 인정거래 확인하라.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은 경우 확인설명서 오케이 동그라미. 이렇게 갈 수 있겠죠. 확인자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거는 사실은 요즘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가 외운 룰에 맞춰갖고 딱딱 정답을 찍을 수 있게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외운 룰에 맞춰서 딱 정답을 찍게끔 문제가 안 나와요. 출제위원들이 요구하는 거는 법령 및 실무를 이해를 하라는 거지 외우라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글자씩 따서 외우면 안 됩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듯한 이런 문제들도 요즘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는 거 귀찮고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전부 다 자격정지처분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만 일단 알아두시면 꾸준히 공부하시면 나중에 이게 자동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요만큼에서 매 시험마다 적게 나올 때는 한 문제,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예요.
이게 또 지도 감독이 가장 어려운 파트이면서 출제 비용은 또 엄청 높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4문제, 많게는 뭐 5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이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 세대행정처분 여기까지 공부한 거죠. 여기까지 공부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개업공인 세대행정처분. 개업공인 세대행정처분은 몇 가지로? 3가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